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계약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주규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금속의 역률을 측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역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탄성이 있는 물체의 변형은 변형력과 비례하게 되는데요. 늘어나는 변형, 기울어지면서 찌그러지는 변형, 부피 자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가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 생길 텐데요. 이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를 보통 응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의는 물체의 내부의 단면에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물리량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겠죠. 변형이 일어난 비율을 스트레인,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잡아 늘릴 때의 변형률과 밀어서 비틀 때의 변형률, 그리고 압축시킬 때의 변형률은 표현식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당길 때는 길이에 대한 L0분의 델타 L, 비스듬히 밀 때는 물체의 높이와 관련된 H분의 델타 X, 압축할 때는 부피와 관련된 V0분의 델타 V와 같은 비율이 스트레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비를 일레스틱 모듈러스,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탄성계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길이 방향에 대한 탄성과 관련된 영스 모듈러스, 보통 역률이라고 하죠. 면적의 현상에 대한 탄성인 쉬어 모듈러스, 부피에 대한 탄성인 벌크 모듈러스가 있습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서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과 같죠. 값이 꽤 크기 때문에 10의 6제곱인 메가 또는 10의 9제곱인 기가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메가파스칼이나 기가파스칼의 단위를 붙이는데요. 금속의 역률은 보통 수백 기가파스칼의 크기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이 방향에 대한 탄성인 역률에 관심이 있는데요. 특히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금속 막대의 역률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텐사일 테스트, 즉 인장 측정 실험이라는 것을 수행하는데요. 금속 막대를 큰 힘으로 잡아당기는 실험을 통해서 가해진 힘과 늘어난 길이를 알아낼 수 있죠. 물론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역률인 것은 아니고 막대의 단면적까지 고려해서 응력을 변형률로 나눠서 역률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즉, 힘과 늘어난 변이에 대한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와 같은 물리량이므로 단위가 뉴턴 퍼 미터입니다. 역률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므로 단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F와 델타 L의 그래프에서 역률을 곧바로 구할 수는 없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또 실제 실험에서는 금속 시편이 늘어나면서 단면적도 줄어드므로 포화손 계수로 보정해주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단면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장 측정 실험 장치 같은 값비싼 장치가 없으니까 좀 간단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금속 막대의 단면에 큰 힘을 가해서 금속 막대가 늘어난 길이를 구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한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인 유잉 경의 저서에서 언급된 장치라서 보통 유잉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윙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금속 막대의 가운데에 무거운 줄을 매달면 막대가 활처럼 휘게 될 거잖아요. 이때 중심점이 얼마나 내려앉았는가를 측정해서 막대의 역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휘어있는 막대의 옆면을 생각해보면
막대의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 면은 좌우에서 찌그러드니까 압축력을, 아래쪽 면은 좌우에서 늘어나니까 인장력을 받게 되겠죠. 이 중심 라인을 중립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 라인이 놓인 평면은 압축되지도 인장되지도 않는 면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막대를 얇은 판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오른쪽 끝에 찌그러진 모양을 볼 때 가운데의 얇은 면을 기준으로 위쪽은 압축되어 짧아지고 아래쪽은 인장되어 늘어나므로 가운데 라인은 압축도 인장도 되지 않는 중립인 면이 되어 이 면이 걸쳐있는 축을 중립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생각해보면 중립축과 멀어짐에 따라 길이 방향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나며 더 큰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힘이 작용하는 가운데 부분의 단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미소 단면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금속 막대의 단면을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효과를 잘 응용하면 마치 인장 측정 실험처럼 금속 막대의 단면에 힘을 가해서 막대를 늘어나게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면의 가운데를 지나는 축을 기준으로 가까운 DA는 작은 힘을 받지만 멀리 있는 DA는 큰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계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1학년 일반물리 실험 수준에서는 그 영향을 모두 계산해서 역률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고요. 정력학이나 재료역학 같은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조금 어렵지만 이 과정을 유도하는 설명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볼까요? 스킵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네요. 1학년 수준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냥 우리는 결론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양 끝까지의 거리가 L인 두 개의 받침날 위에 폭이 A, 두께가 B인 단면이 직사각형인 금속 막대를 얹고 중심에 W의 힘을 가하기 위해 무거운 물체를 매달았을 때 가운데 부분이 D만큼 아래로 처진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금속 막대의 역률을 Y라고 한다면 D 이퀄 4AB 세제곱 Y 분의 WL 세제곱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매단 물체가 무거울수록 막대의 양쪽 끝 받쳐진 길이 L이 크면 클수록 L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더 아래로 심하게 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매단 물체가 무겁다면 이에 비례해서 처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양 끝점의 길이가 2배가 되면 8배나 더 아래로 처진다는 점이 놀랍네요. 우리 실험에서는 금속 막대가 휘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D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금속 막대의 역률은 이와 같이 이항에서 정리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금속 막대의 단면적과 받침날 사이의 길이는 상수이므로 실험을 통해서 D분의 W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공식을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해 볼까요? 실험은 주 세계과학의 막대의 역률 측정 실험 장치를 이용할 텐데요. 정밀한 다이얼 게이지로 금속 막대의 변형을 측정할 수 있게끔 유인 장치를 응용하여 개발된 장치입니다. 실험 장치들입니다. 역률 측정 장치 본체, 금속 막대 3종, 강철, 구리, 황동 막대입니다. 그리고 추거리와 추세트 각각 200g입니다. 그리고 줄자와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장치 구성은 아주 간단하네요. 우선 줄자를 이용해서 금속 막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금속막대의 길이 자체는 공식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선 실험 재료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막대의 폭을 측정하고 두께도 측정합니다. 역률 측정 장치의 좌우 받침날 사이의 거리를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이 길이가 실험치를 이용해서 역률을 계산할 때의 L이 됩니다. 강철 막대부터 실험해 볼까요? 역률 측정 장치의 좌우 받침날 위에 좌우 대칭으로 시료 막대를 올려놓습니다. 막대의 양끝이 받침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놓아주세요. 추거리의 봉을 돌리면 디귿자 모양의 걸개 부분이 나사로 조여집니다. 금속 막대 중간에 조심스럽게 위치시킨 후 추거리를 돌려서 막대를 꽉 물게끔 잘 조여서 고정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고 조심스럽게 내려서 다이얼 게이지 끄트머리의 팁, 즉 측정자가 추거리 걸개 부분과 닿게 합니다. 이때 살짝 누르면서 다이얼 게이지의 바늘이 4에서 5바퀴 돌아가게끔 한 다음에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다이얼 게이지의 테두리를 돌리면 숫자판이 돌아가는데요. 0 또는 알아보기 쉬운 숫자와 게이지 바늘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지시핀 하나를 이동시켜서 게이지 바늘에 위치시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은 0에서 100까지인데요. 눈금 한 칸이 0.01mm에 해당하므로 큰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mm의 변이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작은 바늘은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이니까 만약 0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완전히 돌고 눈금이 20에 가 있다면 1.2mm만큼 변화한 것이죠. 초기 위치를 읽어두기 위해 다이얼 게이지의 테두리를 돌려서 0에 맞춰 놓아도 되지만 눈금을 0에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그냥 처음에 눌려있는 상태의 눈금을 그대로 읽어서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200g 추 하나를 올려놓고 눈금의 변화량을 읽습니다. 지금 다이얼 게이지의 끄트머리 팁이 눌려진 상태이므로 금속 막대가 휘면서 아래로 처지면 게이지 끄트머리의 팁이 다시 튀어나오는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므로 게이지 바늘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지시값에서 나중 지시값을 빼야 막대의 중심이 내려앉은 변이가 됩니다. 같은 요령으로 200g 추 하나를 하나씩 계속 올려가면서 눈금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실험에서는 눈금이 변할 때마다 초록색 한계 지침도 돌려놓는데요. 측정 시간 간격이 매우 길지 않다면 굳이 돌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추를 올릴 때마다 게이지 바늘의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준비된 추가 모두 7개니까 총 질량이 1,400g, 즉 1.4kg 중까지 금속 막대의 중심에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추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눈금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모두 내려놓으면 처음 상태가 될 텐데 금속 막대가 휘어있다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추를 올릴 때의 변이와 내릴 때의 변이를 평균해서 중심이 내려앉은 변이를 구해야 합니다. 실험이 끝나면 다이얼 게이지를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같은 요령으로 구리막대를 올려놓고 실험을 반복하고 또 황동막대를 올려놓고 실험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실험은 아주 간단하죠? 그럼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우선 대표 데이터 하나 이용해서 칸을 채워봤어요. 이와 같이 표에 유인장치의 받침날 사이의 길이, 막대의 AB에 대한 정보도 기록하고 추의 무게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꼼꼼하게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추의 무게를 증가시키면서 읽은 눈금과 하나씩 덜어내서 추의 무게를 감소시키면서 읽은 눈금을 평균해서 막대의 중심점 강화 높이 D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험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D분의 W, 추의 무게 W와 D의 비를 계산해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구해진 D분의 W에 4AB 세제곱분의 L 세제곱을 곱해서 역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실험치와 이론치의 비교는 실험장치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금속막대의 역률 데이터를 이론치로 해서 우리 실험치와 비교한 후 오차율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해볼까요? 우선 실험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표 데이터를 하나 정해서 역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넣어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계산해서 결과를 얻었는지를 교강사에게 어필할 대표 계산 과정 하나는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고 했죠? 특히 단위 계산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재료별로 역률의 크기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실험 데이터는 추질량의 변화에 따른 중심점의 강화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래프를 그려서 추세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보면 강철막대의 기울기가 작고 구리 황동막대 순으로 기울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 기울기의 역수가 우리가 계산해낸 D분의 W의 평균값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역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분석해주면 되겠네요. 막대 중심의 강화 높이만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차의 원인을 설명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실험에서는 금속막대 자체의 무게와 추거리의 질량도 고려하지 않았고 유잉장치가 완전히 수평인지도 파악하지 않았었죠. 유잉장치의 내 귀퉁이에는 높이 조절을 위한 나사발이 있습니다. 이를 돌려서 완전히 수평을 맞추고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속막대와 추거리의 질량이 무게추의 질량에 비해 매우 작고 또 눈에 띄게 유잉장치가 기울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넘어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금속막대와 추거리의 질량에 대한 정보도 얻고 유잉장치의 수평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계 같은 것이 준비된다면 더 정확한 실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속막대나 추거리의 질량, 그리고 유잉장치의 아주 작은 기울어짐은 큰 영향은 끼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오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어진 금속막대로 처음으로 실험한다면 모르겠지만 앞에 여러 조들이 실험을 거친 금속막대라면 가끔 쓸데없이 힘 자랑하는 학생들 때문에 막대가 이미 상태가 안 좋아져 미묘하게 구불구불해져 있거나 탄성이 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재료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 변형된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되었다면 오차가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10% 이상 난다면 그런 것도 결과 분석에 넣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이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